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3월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 4분기가 마감되어져가는 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 봄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이제 점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개나리도 막 기대되고, 그죠? 철쭉도 기대되고 참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봄의 꽃처럼 활짝 좀 우리 주식시장도 개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3월 되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이유는 뭐냐?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건데, 항상 그 3월에 메인 이슈가 있죠. 대내적 변수. 바로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기업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감사 보고서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이 항상 보면 해마다 좋지는 못했어요. 특히 어느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3월이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려는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3월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딱 고정해서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메인 이슈라고 딱 잡아왔어요. 감사 보고서는 기업의 존폐를 자부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이렇게 잡아왔어요. 맞습니다. 기업의 존폐, 우리가 계속 기업 가치로서의 불확실성, 계속 기업 가치로서의 거부, 의견 거절, 그다음에 의견 한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래 정지가 걸리는 상황이 되고, 이 거래 정지가 결국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이때 굉장히 조심해서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증시에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시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시장 특히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 작년에 뭐 실적이 좋은 기업도 의견 거절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의견 거절 나오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훨씬 다양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은 특히 3월 시장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뭐 다른 시장에서는 괜찮습니까? 턴어라운드 하면 괜찮아요. 근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것도 괜찮아요. 실적이 돌아선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그런데 3월은 특히 실적이 돌아설 것 같아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게 3월이에요.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3월 항상 이 시장의 큰 흐름상에서의 기조로 보면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 3월 시장이 좋지 않았다.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메인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면 3월이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3월이 감사보고서를 3월 그러니까 우리가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 기업들은 전부 12월 결산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결산을 끝낸 기업들이에요. 요 결산을 끝내야 올해의 감사보고서, 즉 온기보고서는 한 해를 통틀어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플러스 90일을 줍니다. 원래는 3월 말까지지요. 그런데 3월 2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내고 그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어디까지냐? 3월 30일까지. 지연된 회사도 있잖아요. 지연된 회사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연이라는 건 뭔가 지연된 이유가 있거든요. 지연된 이유가 보통은 의견이 그때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뭔가 보고서를 미제출했기 때문이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견이 지연되는 겁니다. 자, 이 감사보고서상에는 보통 이 감사인들, 회계 감사인들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 주석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라고 해도 주석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석은 한 번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큰 주석이 뭐냐? 주로 주된 해석이 주석이에요. 거기에는 이 회사의 리스크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뭐 안 좋은 회사들은 뭐 부정적인 측면만 쫙 나열돼 있어요. 그 주석을 잘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고 투자의 원칙들을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상장사의 대다수는 12월 결산법입니다. 그러면 1, 4분기 보고서는 언제 나오느냐? 3월 말이 기준이에요. 그죠? 1, 4분기는 3월 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45일이에요. 그럼 언제가 돼요? 5월 15일까지가 됩니다. 5월 15일까지는 1, 4분기의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감사 의견이 없습니다. 회계 감사를 안 받으니까. 감사 의견을 내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요게 1, 4분기입니다. 2, 4분기는요. 4분의 2는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반기 보고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6월 말을 기점으로 하죠. 6월 말을 기점으로 하는데 플러스 45일을 하면 8월 15일이 돼요. 그죠? 이때 이거는 온기 보고서가 아니고 반기 보고서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반기 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감사인의 의견이 거절이나 한정이 나왔다고 해서 거래 정지가 되진 않아요. 반기 때는. 그죠? 왜요? 반기는 온기의 감사 의견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반기까지의 의견 거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면 온기 때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기업이 의견 거절을 하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 정지에 걸리면 더더욱 투자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온기까지.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때 감사 의견이나 한정을 받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기 보고서상. 그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때도 주석은 있습니다. 주석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 4분기예요. 3, 4분기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하죠. 여기서 플러스 45일을 하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요게 3, 4분기예요. 그죠? 이 3, 4분기 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이 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3, 4분기까지 지나갔어요. 이제 그럼 어디냐? 4, 4분기죠. 4, 4, 1분의 1이죠. 온, 가득하다. 이를 채운 거죠. 그래서 이걸 온기보고서, 정기감사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만 플러스 90일이에요. 12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90일은 3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 온기보고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3월 20일 이전에 다 제출합니다. 그럼 3월 달은 이 온기보고서 제출에 대한 봉시가 수도 없이 나오는 달. 이게 3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이 온기보고서를 제출하고 3월 말 보통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일명 우리가 줄여서 정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총을 개최하고 나면 이제 이 감사 보고서를 들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내가 경영을 잘했니 못했니에 대한 부분도 이때 이제 승인받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반기, 온기. 자, 그 다음에 1, 4분기, 3, 4분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1, 4분기, 3, 4분기는 감사인의 의견이 없다. 반기와 온기는 감사인의 의견이 있다. 단 차이는 반기 때는 의견 거절이나 의견 한정을 받더라도 거래 정지가 걸리진 않는다. 그러나 온기 때 의견 거절이나 의견 한정을 받으면 거래 정지가 걸린다. 계속 기업 가치로서의 존속성, 이게 훼손됐다고 보면 감사인들은 의견 거절을 줍니다.
바로 거래 정지가 걸리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보다 조심해야 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종목에서 의견 거절 나오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코스피는 조금 완화돼 있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가 계속 이어졌다고 해서 바로 의견 거절이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이게 코스피의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죠. 딱 규정이 있어요. 몇 년간 적자를 그 자본의 어떤 50%의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해당하면 얄짤없이 그죠? 이게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인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제출하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3월의 메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3월의 메인 이슈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게 또 사실입니다. 왜? 큰 손들이 큰 자금들이 이때 유입이 잘 안 돼요. 왜? 불안하니까 이 감사 보고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3월 20일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어요. 계속 기업 가치로서의 존속성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의 해소겠죠. 불확실하지는 않잖아, 적어도. 감사 보고서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때부터 보통 시장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올해는 트럼프발 리스크, 즉 관세 폭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더더욱이 대외 변수적 요인까지 가미가 돼서 짬뽕이 돼서 더더욱 시장이 요동을 치고 흔들거리는 그 시장이 온 겁니다. 그런데 2월의 모습을 보면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이 싸다고 느껴진 거죠. 싸다고 느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에는 경직성이 존재한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용수철처럼 한번 확 튀어오른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놓고 예측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불확실성 제거.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항상 주가가 제대로 즉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월 20일 정도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도 아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거예요. 지금 대내적 변수 요인 중에 정치적 불안 리스크, 즉 탄핵 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3월 한 20일, 3월 한 15일 정도 되면 3월 20일쯤에는 이미 결과치가 다 나왔을 거고 3월 15일 정도 되면 즉 결과치가 뚜렷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탄핵 심판의 결정이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2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3월 20일은 대다수의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시점이구나라고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꾸 3월 20일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이슈는 살펴봤고 이 메인 이슈가 3월을 거의 지배하는 메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중국 양회. 이게 뭐 중국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양회 회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열리느냐? 4일에서 5일 날 열립니다.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기사가 나왔는데 5% 성장 다급한 중국 양에서 민간 기업에 힘 실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4일에서 5일 열리는 이 양에는 5% 성장이 다급하기 때문에 뭐를 하겠어요? 뭘 할까요? 아니 중국이 뭘 하겠어? 5% 성장이 급하면 뭘 하겠어? 자국 기업 육성에 힘쓰겠죠. 그죠?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돈. 그래서 중국 여기 보면 R&D 투자에 789조 원이 예상이 된다.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달러. 그죠? 대인들이에요, 대인들. 우리는 사실 규모가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중국의 뭐 인구 대비에 비해 갖고는 우리가 크죠. 그렇지만 전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을 써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포화를 하니까 뭐가 그렇게 빨리 AI, 로봇 이런 쪽에 워낙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선까지 거의 미국하고 양대 산맥을 이룰 만큼 비등비등한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할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자금, 막대한 R&D 비용을 여기에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그 중국의 어떤 시연회 때 로봇이 군무를 추는 로봇 수십 대가 군무를 추는 모습, 집단 춤을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 것이죠. 근데 자, 이 R&D 투자에 본격적으로 더 힘을 실른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힘을 실른다. 이 얘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고, 그죠?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정책도 지속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있죠. 중국도 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저출산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출산 예전에 중국이 인구 산화 정책을 썼어요.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산화 정책을 펴던 그들이 갑자기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를 안 놓으니까.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금 급성장한 국가예요. 근데 애들 안 낳기 시작한다. 이거 그들한테 굉장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이때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그죠? 이 중국 회사죠. 중국 넘어갔어요. 아가방 컴퍼니가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로 투 세븐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 딱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야 돼요. 그럼 CKH 뭐 이런 중국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인데 워낙 중국 기업에 대한 믿음성이 부족하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유심히 보는 게 이 중국 양해를 대비하는 단기적인 추세를 낼 수 있는 주식인들의 마인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기사를 보고 잡아야 돼. 양해 연락했잖아. 양해하는구나. 이건 주식인들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걸 통해서 종목이 머릿속을 팍팍팍팍 스쳐가야 돼. 이게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인 거죠. 그죠? 시장이
아무리 흔들거려도요. 단기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계속 존재합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증시가 좀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선거 기간에 증시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선거 기간에. 왜? 왜 좋아요? 그때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갖가지 공약을 발표합니다. "야 이것도 할게. 저것도 할게. 노인 복지제도 확장할게. 임플란트 연령 확대할게. 그죠? 출산하면 얼마 줄게."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그죠? 왜? 잘 보여야 되네. 잘 보여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막 쏟아내다 보면 그 정책과 관련된 주식들이 들썩들썩하죠. 그래서 항상 선거 때 주식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럼 올해는 뭐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3월 결정이 되면 3월 중순부터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돼 버리면 기각이 되면 뭐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합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돼 버리면 이때부터 2달간 선거를 치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죠. 그때는 어때요? 급하잖아. 미리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겪어봤잖아. 근데 막 급하니까 뭐 인맥 관련주도 오르고 막 정책 관련주도 오르고 막 마구잡이로 오릅니다. 그때 정치가 좋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를 되짚어 오늘에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때를 잘 이렇게 백투더 그때로 이제 돌아가 보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로 백투더 돌아가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답은 따다다닥 나오지. 그래서 얘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중국 양해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도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고령 사회 그다음에 이 저출산 사회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차이나 디스카운트 종목들 또는 저출산 관련주들. 이 중국 시장이 크잖아. 또 한한령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큰 것들을 단기적 모멘텀으로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잡아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대한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요렇게 본다면 그죠? 중국은 성장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아시겠죠? 중국은 인플레가 돼도 좋다. 저성장을 우리는 못 참겠다. 너하고 같이 고속 성장해서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겠다. 미국, 야, 너 자꾸 우리를 공격한데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은 자존심 세죠. 그죠? 다이런, 중국은 다이런. 그죠? 자존심 셉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요거 두 번째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넥스트 트레이드네요. 와, 넥스트. 다음 트레이드. 그죠? 거래. 다음 거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증권거래소 거기만 독점적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죠? 근데 4일 날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하죠. 바로 이 넥스트 트레이더입니다. 이 4일 날 출범이 되는데 증권사가 지금 처음에는 16군데 정도 참여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 16군데 참여한 증권사는 넥스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경쟁을 부추기게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은 쪼매난 거래소까지 합하면 수백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거래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이렇게 커진 규모에 비하면 좀 늦게 출범한 겁니다, 넥스트레이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야간에도 가능하다. 언제까지? 8시까지.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의 거래가 가능한 곳이에요. 시간에까지 합하면 거의 9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럼 밤중에도 주식할 수 있네요. 그럼요. 이제 밤중에도 주식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온 겁니다. 그러면 출근 전에도 9시 출근이시면 출근 전에도 주식할 수 있어요. 이 얘기의 끝은 뭐냐? 수많은 단기 투자자가 양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 단기 투자가 활성이 되면 세금은 분명히 세수 효과는 있을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효과. 이건 굉장히 강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왜? 단기를 계속 하다 보면 돈을 버는 경우보다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증권 대금,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막연히 단기하면 무조건 망해, 이건 아니거든요. 내 성향이 당기면 어쩔 수 없죠. 단기해야지. 그런데 적어도 제대로 알고 단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11시에 마켓 온앤오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죠. 실전으로 딱딱 보여드려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도 안 보세요. 희한하게 안 보죠. 왜? 이게 낮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안 봐. 시청률이 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면 여기 다 돈 벌고 나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괜히 국가에 세금 더 나는 국가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보태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넥스트레이더가 출범함으로 해서 단기적 성향의 투자 자금들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증시가 약간 초기에는 활성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 단기들이 보통 이제 신용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율이 높은 신용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권사는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갑자기 거래 정지 걸리지 않는 한. 왜? 그게 담보니까. 주식을 여러분이 산 게 담보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 갖고 담보를 매가 넣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넥스트레이드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제3거래소, 제4거래소가 빠른 시간 안에 등장해 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게 경쟁체제가 돼야 수수료율도 떨어질 거고, 그죠? 뭔가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이 되어야 항상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회는 경쟁이 되어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4일 날 대체거래소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밤중에도 꼭 거래하시고 싶은 분들은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미국 CPI 발표입니다. 이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죠?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CPI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CPI가 급등함에 따라,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보통 인상을 해버리죠.
금리 인하의 정책들보다는 금리 인상 쪽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24년 지금 표에 보면 표의 앞부분이 24년도 5월 달이에요. 지금 표의 뒷부분이 25년도 2월 달입니다. 2월 달까지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간 게 보여요. 그러나 큰 폭의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2월 달에 조금 큰 폭의 꺾임 현상이 나왔어요. 위로 올라갔죠. 조금 비탈길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러면 살 불안해지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빠지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다시 315 라인대로 이제 3월 10일 날 CPI가 310 미국의 CPI가 315대로 떨어져 주면 그죠? 317이 아니고 지난달에 317이었어요. 315대로 떨어져 주면 시장은 낙관론이 더 우세하게 지배할 겁니다. 근데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2월이 특수성을 좀 지닌 게 있어요. 갑자기 관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누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갑자기 관세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 마우스 하나가 예전에 10,000원이었는데 이게 관세를 붙이니까 20%가 업대가 12,0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야, 일단 생필품 오를 수 있는 관세가 붙어가 오를 수 있는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 공장에서는 원자재 이런 거 일단 다 사 모아. 거기 구리값 올라갔지. 뭐 다 올라갔잖아 최근에. 왜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까지 사재기 한 거잖아.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순간적으로 탁 뛸 수밖에 없는 거지.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갔죠. 그러니까 또 경제 불안하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는 거지. 어느 정도 사재기 현상이 더 사재기예요? 아니에요. 사재기 이미 해놨잖아. 그죠? 그 3월은 조금 하향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315대로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 적어도 316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 지수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경제학자 의견도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왜? 순간적으로 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역시 3월의 불확실성 제거 해소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뭐 뛰어오른 물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 트럼프가 그렇겠구나. 그래 뭐 어쩔 수 없었네.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딱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슈 볼게요. 야, 쿼드러플. 그죠? 쿼드러플의 뜻이 뭐예요? 사란 뜻입니다. 쿼드러플. 위칭이 뭐예요? 마녀란 얘기입니다. 마녀, 위칭. 마녀란 뜻이죠. 내 마녀의 날. 그게 13일입니다. 이게 왜 내 마녀의 날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 내 마녀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이 내 마녀 이제 설명해 드릴게. 내 마녀가 자, 주가 지수 선물에 대한 만기일이에요. 첫 번째 마녀. 그죠? 주가 지수 선물에 대한 만기일입니다. 그다음에 주가 지수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 두 번째 마녀예요. 개별 종목 선물에 대한 만기일이 세 번째 마녀예요.
개별 종목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 네 번째 만기일이에요. 네 번째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만여는 네 가지의 만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은 선물 옵션이 그거잖아요. 가격을 미리 예측해서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를 예측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밑으로 배팅할 수도 있고 떨어진다 쪽에 배팅할 수도 있고, 그럼 선물 매도가 되고 옵션 매수가 되고, 그죠? 옵션 풋 옵션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콜 옵션 매도, 요게 떨어진 쪽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는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거죠. 풋은 뭐예요? 떨어진다예요. 떨어지는 옵션에 매수를 하는 건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건 뭐예요? 반대로 옵션상에서 올라가는 건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콜 옵션을 매도한다. 이것 역시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올라가는 쪽에 매수하는 거는요.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는 거는요. 자, 지수를 선물을 매수하는 건 올라가는 쪽에 매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콜 옵션을 매수하는 거는 올라가는 쪽에 매수하는 거죠. 풋 옵션 떨어지는 쪽이잖아요. 이걸 매도해야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풋 옵션 매도가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합니다. 아시겠죠? 미리 한 거잖아. 이게 만기가 왔어. 이걸 청산하고 갈지 아니면 롤 오버, 즉 다음 만기로 넘길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들 손실 보기 싫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 싶으면 다음 만기로 롤오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개인이 롤오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롤오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롤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롤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청산을 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청산하고 다시 진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롤오버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롤오버예요? 청산을 이미 한번 했는 거지. 그죠? 청산도 다시 하세요. 롤오버 아이가. 이렇게 또 뭐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진입한 거예요. 그거를 롤오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디가 그런 소리 하시면 욕 들어 먹습니다. 진짜. 네, 진짜 그 유명하신 분도 자꾸 그런 얘기 하던데, 진짜 그러면 욕 얻어 먹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형식상으로 분명히 청산하고 재진입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똑같지 않느냐? 안 똑같아요. 수수료가 한 번 더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세금은 없지, 여기가. 이게 워낙 위험성이 큰 상품들이 세금은 거의 없어요. 그 수수료 얼마 된다고. 많이 거래하면 수수료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청산하고 재진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롤오버, 비슷비슷 안 하나? 롤오버다. 근데 그 다음날 갭을 띄우거나 갭을 낮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럼 추세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들은 청산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이 네 마녀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요, 항상 만기 때의 우려를 대비해서 그 전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당일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일 다음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녀가 한 번도 심술 없이 스테이블하게, 마녀들이 좀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내 마녀 한번 봐보세요. 개구지게 생겼잖아. 한 번도 심술 없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지나간 경우는
없다고는 안 했어요. 있긴 있어요. 극히 드뭅니다. 항상 심술을 뿌리고 지나가요. 항상 시장을 회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빗자루 타고 다다녀요. 픽 하고 다다녀죠. 그죠? 그래서 이 컷오프 위칭 데이 이 3일간 약간 그러니까 앞에 하루, 당일, 다음 날은 약간 매도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 시장까지 영향이 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런 때는 조금 조심해 가면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컷오프 위칭 데이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죠? 3월 3월 옵션 만기일. 이게 선물 만기일하고 같이 찾아와요. 선물 만기일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 만기일은 매달 찾아옵니다. 사실 그렇죠? 3월, 4월 옵션 만기일, 5월 옵션 만기일 있어요. 근데 6월에는 선물도 만기일이기 때문에 3, 6, 9, 1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주식 상식으로 좀 가지고 계셨다가 마녀들이 항상 욕심 부린다 그랬어. 누가? 예병구이가. 그랬으니까 앞에 하루 당일 그다음 날은 매매를 조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마녀가 욕심 안 부리고 심술 안 부리고 지나간 날이 거의 없대. 있기는 있었대. 하지만 거의 없대. 그러니까 요때는 살짝 조심할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요게 이제 기본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좀 재미있게 설명드리니까 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3월에 이슈는 큰 이슈들, 빅 이슈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서 짚어드렸던 메인 이슈, 즉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게 3월 20일까지는 시장을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왜?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안 되고 시장이 외부적 외생 변수적 요인, 즉 트럼프의 이런 관세 폭탄 정책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흔들흔들. 그죠? 그다음 탄핵에 대한 얘기가 막 서로 이제 막 정책적 불안감이 나올 때마다 흔들흔들. 그죠? 그럴 수 있는 게 3월 시장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하방이 완전 딱딱해지진 않으니까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내 의자가 이게 튼튼하려 그러면 이게 안 흔들거려야 돼요. 지금 되게 튼튼한 의자네. 안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면이 닿은 쪽이 완벽하게 딱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이 짧고 어느 한쪽이 높으면 이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3월 시장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시장. 큰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단단하게 공구리가 쳐 있지 않는 시장. 그게 3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3월은 자 이렇게 해석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3월 시장이 크게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3월 20일부터는 내가 돈을 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고 있다가 3월 20일쯤에 저점 주면 확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인드로 3월장을 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점쟁이 주술처럼 맞아떨어져 가는가 안 가는가는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시장을 대응하면 시장 보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막 급락이 좀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알고 있었어. 이렇게 흔들릴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항상 해 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요? 다른 사람들 '아 시장 왜 또 빠져?'라고 인상 그리고 있을 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웃으며 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리 3 월을 좀 짚어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휴일날 이렇게 쉬시는데 불쑥 찾아뵈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주 예 목요일 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그때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강의 열심히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따뜻한 우리가 봄이 오면 저하고 똑같이 생긴 가수가 불렀어요. 봄봄봄 봄이 왔어요. 아시겠죠? 누군지. 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3 월을 잘 마감을 3 월을 잘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